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초여름 저녁에 정말 예쁘죠, 공간이. 모카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모카골드 경험 마케팅 책의 북토크고요. 이 책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동서식품의 고은혁 과장님, 그리고 제일객의 홍혜영 프로님 소개드립니다. 이 책은 5년 동안 굉장히 여러분이 함께 만드셨어요. 여기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영화에 크레딧이 올라가듯이 이 책을 만드는데 함께 했던 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오늘 대표해서 두 분이 이 모카골드 경험 마케팅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이게 어떤 그 캠페인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두 분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식품 마케팅 부서에서 그 모카골드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고은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대행사 제일기획에서 3대가 덕을 쌓아야 담당할 수 있다는 동서식품을 담당하고 있는 행운의 A 홍혜영입니다. 왜 행운의 A라고 하셨냐면요, 동서식품과 제일기획은 40년이 넘게 브랜드와 광고 대행사로 그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계시고요. 저는 봄바람이라는 스토리텔링 회사의 김상아라고 하는데요. 이 책을 편집했어요. 만들면서 이 동서식품과 제일기획 동서식품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그 좋은 분들인지 일하면서 계속 느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모카 라디오, 2달 동안 7월 17일까지 운영될 공간인데요. 모카골드 그 경험 마케팅 캠페인이 5년 동안 쭉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를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걸어온 길을 우선 한번 보면은 2015년에 제주도에서 모카 다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에는 성수동에서 모카 책방을, 또 2017년에는 부산 청사포로에서 모카 사진관, 작년에는 전주에서 모카 우체국,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여기 당인리 발전소 바로 앞에 모카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공간을 운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고은혁 과장님, 이 프로젝트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을까요? 다섯 번째나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시고 그 경험들을 주변 가족, 친구, 지인들과 나눠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이 경험 마케팅을 하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랑하는 브랜드들 중에 어떤 브랜드들은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멋진 경험이 되는 브랜드들이 있죠. 구매하고 소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멋진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 자체만으로도 브랜드에 애착이 생기고 그런 정서를 반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데, 사실은 모카골드도 그런 브랜드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모카골드를 경험하는 순간이 조금 더 행복하고 따뜻하고 빛나는 삶의 순간으로 기억이 되고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던 거죠. 실제로 우리가 모카골드를 만나게 되는 곳들이 대단히 멋지고 대단히 새롭고 대단히 아름다운 곳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나 당 부족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라든지 졸음을 쫓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험들까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길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카골드를 조금 더 멋지게 만날 수 있는 순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한 여러 가지 방향성들 중에서 제일기획에서 이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같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기획과 동서식품의 이 파트너십이 정말 옆에서 보기에 부럽거든요. 홍혜영 프로님, 이런 경험 마케팅 어떻게 또 제안하시고 이끌어 오시게 되셨는지. 의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가 됐고, 그렇다면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찾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올디스 벗 구디스라는 테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레트로나 뉴트럴 문화가 없었던 5년 전인데, 그게 저희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에 대한 신뢰와 그것을 잘 알아봐 주시는 동서식품의 믿음,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모카골드 커피가 사실 탕비실에 빠질 수 없잖아요. 요즘에 인스타에서 모카골드 해시태그 걸어보면 굉장히 젊고 또 젊은 친구들이 자기 인스타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년 동안에 함께 했던 경험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모카골드라는 게 어떤 브랜드인지 이걸 한번 저희가 되짚어 보려고 해요. 저는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 이 커피 믹스라는 게 우리 삶을 바꾼 한국 10대 발명품 중에 3위로 뽑혔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건지도 잘 몰랐거든요. 고은혁 과장님 이 얘기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와, 내가 정말 대단한 브랜드를 맡고 있구나.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대단한 브랜드, 멋진 브랜드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이 커피 믹스, 맥심 커피 믹스가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실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그 모카골드 보시면 올해 30주년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모카골드 밑에 since 198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동서식품은 더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1968년 문을 연 기업이고요. 모카골드라는 브랜드는 89년에 새로 만드셨어요. 모카골드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1989년에는 저도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선배님들께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제품, 모든 시장이 그렇듯이 소비자들의 취향이 계속 바뀌죠. 네. 그래서 커피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모카골드가 탄생하기 전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지만 시장 조사를 계속하면 할수록 소비자들의 입맛과 취향과 트렌드가 자꾸 바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달라지는 소비자들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하게 된 거고, 커피의 사람들에 대한 커피의 입맛이 조금 더 마일드하고 부드러운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기존에 조금 강한 커피가 대세였다면 모카골드와 같은 좀 더 부드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커피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제품인데요. 그런데 젊은이들, 요즘 밀레니얼 세대 이런 친구들하고는 모카골드가 어떻게 친해지려는 노력을 해오셨는지, 또 올해 굉장히 재밌는 것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밀레니얼 세대들 젊은 분들한테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서 이제 나의 본격적인 취향을 찾아가고 내 커피에 대한 입맛을 찾아가는 그 시기에 커피 믹스에 대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단절이 되는 반면에 다른 스타벅스나 다른 카페 커피, 원두 커피, 뭐 커피 음료 같은 다른 대체제들에 대한 경험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네. 대학교 때는 아무래도 커피 믹스가 비치되어 있는 공간도 적고 정수기나 이런 것들이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단절되고 카페 문화는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모카골드 커피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이 젊은 분들한테는 좀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경험 마케팅도 대표적으로 젊은 타겟 분들한테 우리 모카골드의 매력을 좀 더 어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작년에 첫 번째로 진행을 했던 뭐 카카오 프렌즈와의 콜라보레이션 캠페인이라든지 오늘 또 두 번째 아이스 캠페인, 카카오 프렌즈와의 아이스 캠페인이 시작됐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진심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5년째 공간에서 모카골드를 경험하는 이 컨셉이 올디스 밭 굿디스, 오래되었지만 좋은 것들이라는 그런 맥락으로 쭉 해오고 계세요. 근데 요즘은 사실 뉴트로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레트로가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5년 전에 이런 컨셉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래를 봤던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사실
지금도 그렇고 이 캠페인을 준비해 나가면서 트렌드에 휘말리거나 지금 소비자들을 집중하지만 그게 좋은 게 무엇일까를 너무 쫓아가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이 브랜드가 위치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곳이 어디고 억지스럽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을 하고요. 네. 당시에 조금씩 다방이라든지 트렌드가 우리 모카골드와 매우 닮아 있고 오래됐지만 좋은 것이라는 테마가 우리가 함께 쓰여졌을 네. 때 전혀 억지스럽지 않다라는 뭐 촉 같은 걸로 잡았고요. 그리고 그걸 한 해 한 해 쌓아 나가서 그게 좋은 가이드라인 되고 파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촉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후에 뭐 나영석 PD님이 하시는 그런 뭐 윤식당이라든가 그런 단기간 운영하는 뭐 다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 모카골드를 경험하는 이런 장소들을 만드신 이유가 밀레니얼 세대, 특히 젊은 세대들이 모카골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없어서 이런 취향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전에 어떻게 이 모카골드 경험 마케팅을 진행해 왔는지 그런 조금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주도에서 시작하셨던 모카 다방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카 다방이 열렸던 제주도 그 지역은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곳에 장소를 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장소를 처음 정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강남역 한복판에서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홍대나 이태원 이런 곳에서 진행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에서 완벽해지기를 바랬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은 좋은 경험을 하고 가기보다는 한 사람이 깊고 진하고 풍부한 경험을 하고 가길 바랬던 거죠. 왜냐하면 네. 하루에 한 명이 오더라도 그 한 명의 경험이 정말 멋진 경험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네. 장소를 찾다가 제주도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낭만적인 그런 것도 충족을 시키면서 너무 번잡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아닌 저 구석 네. 남원읍 태흥리 이쪽으로 잘 찾게 된 거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게 어떤 프로젝트를 사실 회사에서 담당자로서 진행을 할 때는 그 성공 여부를 평가할 때 정량적인 부분, 뭐 정말 몇십만 명이 왔느냐, 뭐 이게 얼마나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느냐, 그런 게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방문객 수를 늘리기보다는 방문자의 만족도를 높이자라고 이런 선택과 결정 또 이거를 제안했을 때 위에서 그렇게 해봐라고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거를 설득하셨는지. 저희 카운터파트인 고은혁 과장님을 그냥 저희끼리는 마케팅 지니어스라고 불러요. 네. 왜냐하면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뭐 공부도 중요하고 학습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도 촉이라고 했다시피 그런 감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실무가 저희가 제안하고 저희가 예견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했었고 그 내부적으로는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신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신뢰도에 함께 한번 네.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좋은 캠페인들 기존에 저희 선배님들이 많이 만들어 주셨고 그거에 대한 신뢰도도 이 캠페인을 시작할 네.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런 신뢰와 팀워크라는 게 어떤 우리가 좀 파격적인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그 2달 동안 모카 다방을 운영하시면서 재미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뭘까요? 너무 신기했어요. 네, 이 행사의 얘기 좀 나눠주세요. 그 밴드 중에 옥상 달빛이라는 밴드를 모시고 단순히 콘서트를 하는 것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콘서트를 정말 멋진 순간으로 남길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제주도의 푸른 밤이라는 단어
그리고 노래가 유명한데 이 푸른밤 제주도의 푸른밤에 뜬 별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들어보면 라이브로 들어보면 정말 멋진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렇게 야전 침대와 노란 침낭을 준비를 해서 그 네. 관객분들이 누워서 들을 수 있도록 했고 관객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까 근데 이 옥상 달빛 분들이 놀라셔가지고 보통은 이제 모두가 자기들을 쳐다보고 이렇게 환호를 해주는데 다들 하늘을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표정을 지어주셨지만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한 되게 신비로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순간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만들어지셨을 것 같고요.